네, 안녕하세요. 제가 른성입니다. 오늘은 연력학 2법칙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까지 숙제 중에 어려웠던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2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중학교 때 배우지 않는 내용이니까 천천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온도의 물체가 이제 만나봐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 80도부터 시작했고, B 같은 경우는 20도입니다. 얘네 둘이 이제 접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연력학 이 법칙에 의해서 이제 높은 온도에 있던 녀석은 이제 온도가 낮아질 거고, 낮은 온도에 있던 녀석은 온도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열 평형 상태에 이제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여지죠. 점점 올라가서 3분의 열 평형 상태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B물체에서 물체 A로 이제 열이 이동하였다. 아니죠. A에서 B로 이동한 겁니다. 얘는 틀렸죠. 자, B의 물체의 비열이 A의 물체의 비열보다 2배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은 산분인데 B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큼 온도가 변했고 A 같은 경우에 40만큼 변했어요.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적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B가 더 적게 변했어요. A보다는 2배 더. 그러니까 비열이 2배 더 컸겠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입니다. 자, 접촉 3분 후 A와 B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다. 그쪽 3분 때 이제 딱 만나서 이제 다시는 벌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연력하기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디귿도 맞죠.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밑에 얘들은 119번은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연력학 이 법칙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또 확률이 증가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억 맞는 말입니다.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은 무질서 정도가 감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증가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일렬로 이렇게 서 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인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일렬 중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흐트러지겠죠. 옆 친구한테 가고 뒤로 하고 뭐 누구는 게임하고 그렇죠? 자, 물에 떨어뜨린 잉크방울은 골고루 퍼지지만 다시 모이진 않는다. 그렇죠? 방향성이 있죠. 다시 모이지는 않을 겁니다. 네, 맞아요. 자, 두 물체가 접촉되어 있을 때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 네, 그쵸?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더라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이네가 맞는 거죠. 음, 계산 문제들인데요. 이게 열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들인데 간단하게 120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열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기관이 움직이는 작동 원리는 고열원에서 내가 열을 줬고 열역학 이법칙에 의해서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들 이외에 남은 것들이 이제 일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준 것 대비 얼마나 일했냐 이게 이제 열 효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열기관에서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Q2는 이제 얼마냐 이렇게 물었네요. 그래서 지금 흡수한 게 Q1이랍니다. 그리고 저연으로 반출한 게 Q2, 외부의 한 일은 W. 자, Q1의 값이 200줄이래요. 그리고 Q2로는 이제 4W 만큼 빠져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0줄이라고 하는 거는 저연원으로 빠져나간 거, 그리고 일한 거 다 합친 거니까 5W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W는 40줄일 겁니다. 1W 이제 40줄이죠. 그러면은 Q2는 4W니까 얘는 160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A는 160입니다. 자, 열기관의 효율은 나는 200을 줬는데 얘는 얼마나 일했냐? W밖에 일 안 했죠. 40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그렇죠? B는 40. 그러면 효율이 얼마냐? 나는 200 줬는데 40밖에 일 안 했다. 곱하기 100. 그러면 얘는 20%인 거죠. 그러면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A, B, C 값의 합을 이랬으니까 160, 40, 20 더하면 22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이제 비슷하게 열 효율들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24번 한번 볼까요? 얘는 이제 카르노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와 다, 얘는 등원 과정이고, 나와 라는 단열 과정이다. 고열원 온도는 T1, 저열원 온도는 T2, 색칠한 부분은 S. 그래서 우리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넓이에 해당하는 것이 1이죠. 그러니까 이 기관은 한번 순환하면서 이 S만큼의 일을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500만큼 줬어요. 그리고 저연어로 빠져나간 게 300이에요. 그러면 얼마 남았냐? 200이 남았죠? 요만큼 일한 겁니다. 그럼 500 줬는데 200 일했다. 그러면 열 효율은 0.4이다. 얘는 맞는 말이죠. 자, 한번 순환 과정에서 열기관이 한 일은 넓이에 해당하니까 얘는 S다. 맞을 겁니다. 자, 저열원의 온도가 일정하다면 고열원의 온도가 높을수록 열 효율이 크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얘가 어떤 열기관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일을 할 거고 여기와 고열원, 저열원입니다. 저열원. 그래서 저열원의 온도가 일정하대요.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이제 쳐봅시다. 10줄. 그리고 고열원에서는 만약에 100줄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거는 90만큼 일을 하겠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 열효율이 90%였던 거예요. 근데 고열원의 온도가 이제 높아졌대요. 그럼 200이라고 쳐봅시다. 얘는 여전히 10이고. 그러면 나는 200만큼 줬는데, 200만큼 줬는데, 일한 거는 190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의 열 효율은 95%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열원의 온도가 일정하다면 고열원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열 효율이 크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기응, 니은, 디귿 다 맞는 말이 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이요. 이게 이제 저번 주에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가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빛의 속력이 불변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C,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그렇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 속에서든 날고 있든 뒤로 가고 있든 앞으로 가고 있든 멈춰 있든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력은 항상 C, 3 곱하기 10의 8승.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은 이제 빛의 속도, 그리고 이제 빛의 어떤 매질을 알기 위해서 했던 실험이 마이클슨과 몰리 에테르 실험이었는데, 일단 에테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팩트죠. 근데 어쨌든 그 어, 실험에 대한 이제 의의는 깊으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제 에테르를 발견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기읍, 에테르가 있다면 두 빛이 탐지기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예측하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건 맞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았죠. 자, 실험 결과 두 빛은 항상 같은 시각에 검출기에 도착하였다. 네, 이게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 때문에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31번도 한번 볼까요? 자, 동일한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제 지면에 정체 있고 B는 앞으로 그리고 C는 위로 가고 있는데 이제 속도가 이제 다르네요. 그래서 우주선 A 관찰자가 측정할 때 우주선의 길이를 이제 말했습니다. 그럼 멈춰있는 자기 자신이 제일 크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도가 있으면 길이는 수축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일 크게 느껴질 거고. 그 다음은 느린 애가 크게 느껴질 겁니다. 빠른 애는 많이 수축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B, C. 얘는 맞는 말이죠. 자, 이제 B가 관측을 해봅시다. 이제 B가 관측하면 자기 자신은 가고 있다고 못 느끼죠. 자기 자신의 공유의 길이 그대로 측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가장 크게 측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B의 입장에서는 이제 A가 왼쪽으로 0.6C로 가는 것으로 보이겠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빨리 보이는 것이 C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C는 더 작게 측정될 거고 그 다음 A 였겠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C가 관측한다면 C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주선 C가 측정할 때 A의 길이가 B의 길이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C는 지금 A랑 B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측정하면 같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얘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음, 상대성 이론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지 않아서 풀어봐야 돼. 132만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영리가 탄 우주선이 철수에 대하여 0.9C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우주선의 고유의 길이는 L0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영희의 입장에서 이제 철수가 반대로 0.9C 이렇게 가는 걸로 이제 보일 겁니다. 자, 영희가 탄 우주선의 길이를 철수가 관측한다면 L0보다 짧다. 그쵸? 철수 입장에서 영희가 되게 빨리 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빨리 가는 물체의 길이는 수축하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철수는 영희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느리게 가는 것으로. 그쵸? 시간은 팽창하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어. 영희가 우주선의 운동 방향으로 보낸 빛의 속력을 철수가 측정한다면, 관측한다면 C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공 속에서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뒤로 쏴도 일정, 앞으로 쏴도 일정, 존재에서 쏴도 일정. 그래서 기억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음, 139, 135번 한번 해볼까요? 자, 지구랑 목성 사이를 지금 철수가 이동을 하고 있고, 그 달에서 민수가 보고 있네요. 이 상황을. 야, 그래서 길이 수축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쵸? 이거 맞는 말입니다.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길이 수축인데, 운동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쵸? 얘는 맞는 말. 철수가 측정할 때 민수의 시간이 철수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자, 철수가 측정할 때 민수는 이쪽으로 가는 애예요. 그렇죠? 철수 입장에서는 민수가 빨리 가는 애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이겠죠. 이는 틀렸어요. 자, 철수가 측정하는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는 민수가 측정하는 거리보다 짧다. 그렇죠? 철수는 가고 있으니까 길이가 수축하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 기억 디귿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음, 이 정도를 일단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질량 에너지 이쪽을 할 건데 이 정도 하면 돼요. 나머지 한번 숙제로 해보시고 주말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